안녕하세요. 저는 패스캠퍼스에서 구글 애널리틱스 설정을 담당하게 된 골든플래닛의 장원근 강사입니다. 먼저 단순 GA 보고서를 보는 것이 아닌 GA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GA를 관리하고 올바르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추적 코드 설치 및 페이지 뷰 전송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먼저 간략하게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적 코드 설치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다고,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gtag.js 스크립트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GTM, 구글 태그 매니저, 한국말로는 구글 태그 관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를 병합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gtag의 스크립트 방식은 analytics.js 또는 ga.js 등 여러 가지 스크립트가 있지만 요새는 gtag.js를 가장 많이 씀으로써 오늘 강의는 gtag.js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방법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요. 이 장단점에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것을 찾아가지고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비즈니스, 본인의 서비스에 맞는 방식을 찾아서 어울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간략하게 제가 여태껏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에서 느꼈던 점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gtag.j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ag.js는 가장 간단한 설치 및 진행이 가능하고요. 이따 실습에도 보여드리겠지만 그 GA 상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은 바로 페이지 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단점 같은 경우는 페이지 뷰 이외에 이벤트라든지 맞춤 측정 기준을 적용하실 때에는 개발자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는 여러분이 만약에 개발자가 아니라면 이 방식은 조금 페이지 뷰 이외에 다른 것을 진행을 하려면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또한 웹페이지가 배포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폐쇄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연동하기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gtag.js를 쓰실 경우에는 여러분의 서비스에서 페이지 뷰만 수집을 하고 싶으실 때는 gtag.js를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글 태그 매니저, 구글 태그 관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개발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스크립트 방식보다는 조금 덜 아셔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케터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웹페이지에 배포 필요 없이 GTM 상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배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설정에 유연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품과의 연동을 GTM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다양한 제품, 페이스북 픽셀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서 연동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안 좋은 점으로는 이벤트 같은 거를 진행을 하셨을 때 이벤트 수가 늘어나다 보면은 이거에 대한 태그 관리가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실제로 제가 만나본 고객사 중에서 GTM에 대해 이렇게 태그 관리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유념하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gtag와 gtm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gtm으로는 페이지 뷰를 날리고 gtag로서는 이벤트랑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gtag와 gtm 방식의 혼합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gtag로서는 이벤트를 스크립트에 심어서 유지보수 관리를 쉽게 만들었고요. GTM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뷰를 날려서 최대한 공통적인 거는 이제 마케터 분이 만들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웹페이지에선 G태그로 이벤트를 삽입을 하지만 이벤트 페이지 같이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분들이 일일이 코드를 심어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케터분들이 이벤트 페이지에 GTM을 통해 이벤트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규모가 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세 번째 방식인 G태그와 GTM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드 넣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태그 방식으로 코드를 넣어 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만드신 테스트 계정이 있으실 거고요. 그 계정, 저는 테스트 계정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의 계정에서 관리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가시고 그 다음에 추적 정보에 추적 코드를 눌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적 코드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추적 아이디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범용 사이트 태그 gtag.js가 보이게 될 거고요. 이 밑에 있는 설명을 잘 읽어보시다 보면은 추적할 모든 웹페이지의 헤드의 첫 번째 항목으로 붙여 넣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홈페이지의 스크립트는 헤드서부터 끝까지 읽혀지게 되어 있고 GA 같은 경우는 맨 먼저 헤드서부터 읽히기 시작해서 중간에 이탈을 하더라도 올바르게 페이지 뷰 태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적용을 하실 때 GA보다 위에 헤드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먼저 올리시고 그 다음에 G태그를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G태그 스크립트를 헤드의 최상위에 넣어주시기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G태그에 있는 스크립트를 컨트롤 C를 하셔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미리 준비를 해둔 블로그에 이렇게 공통 스크립트 작업을 하는 공간이 있어요. 제가 지금 T스토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T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스킨 편집을 통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뭐 커머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커머스 사이트들 뭐 카페24, 고도몰 이외에 여러분들이 호스팅을 받고 있는 서비스에서도 이렇게 템플릿화 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가셔서 맨 위에 헤드 부분을 찾으셔서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쪽에 스크립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블로그에서 한번 새로 고침을 한 이후 다시 GA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실시간 사용자의 이렇게 방금 전에 제가 조회한 이런 페이지 조회수가 하나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페이지 조회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추적 코드가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시간 보고서로도 볼 수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디버깅 툴을 이용해서 올바르게 태그가 나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어찌 보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로 들어가셔서요. 구글 검색창에 WASP 인스펙터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것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구글 확장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다시 들어가시면 네, 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크롬에서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WASP 인스펙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블로그에 들어와 있고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켜게 됩니다.
개발자 도구를 키고 여기에서 WASP가 있고요. 여기서 눌러주시고 새로 고침을 한 번 더 누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을 한 번 더 누르실 경우에 이렇게 태그에 구글 애널리틱스 그리고 이렇게 콜렉트로 해서 나가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지금 페이지 뷰가 전송이 되었고 페이지 뷰가 전송된 위치 URL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트래킹 아이디, 속성 아이디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속성 아이디와 제 그 GA 상에서 있는 속성 아이디가 동일한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은 올바르게 페이지 뷰가 전송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구글 태그 관리자를 이용해서 페이지 뷰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글 태그 매니저로 보내실 때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동일하게 관리에서 추적 정보, 추적 코드에 들어오신 다음에 밑에 태그 관리자를 보시고 그 밑에 태그 관리자를 시작하는 방법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태그 관리자의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쪽에서 무료 사용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정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사이트 주소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웹을 누르신 다음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태그 매니저 계정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서 미리 세팅해 놓은 태그 관리자에 왔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나중에 GTM 강의가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 뷰 전송에는 GTM 강의에서 확인을 해주시고 먼저 이 태그 관리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넣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시 이쪽에서 관리자로 들어가셔서 구글 태그 관리자라고 설치가 있습니다. 관리자를 누르시고 구글 태그 관리자 설치를 누르시면 이렇게 코드가 2개가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복사를 하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아까와 같이 헤드 부분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디 부분 네, 여기 보시면은 네, 바디가 시작되는 부분에 다음과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적용을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적용을 눌러주신 다음에 아까 동일하게 새로 고침을 한번 누르겠습니다. 아까 설치했던 WASP를 확인해 보시면 동일하게 여기 콜렉트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눌러서 확인을 해 보셨을 경우에 이렇게 GTM으로 페이지 뷰를 보낼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에 GTM 컨테이너 이름이 붙어서 나가게 되고요. 이 GTM 컨테이너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GTM 컨테이너의 아이디와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WT98DJR 여기도 동일하게 WT98DJR로 페이지 뷰가 나가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페이지 뷰가 올바르게 전송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물론 태그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 공간 이런 태그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페이지 뷰 태그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있을 GTM 강의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추적 코드 설치 및 추적 코드를 통한 페이지 뷰 전송이 올바르게 되는 것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